오늘부터 꽃샘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는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4.13 총선의 도내 선거구가 한석이 줄어든 10곳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해고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휴일인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부터 눈으로 바뀌면서 현재 2cm 안팎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짝 추위는 이번 주 중반부터 한풀 꺾이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한쪽에 봄의 전령사인 홍매화가 봉우리를 방긋 터뜨렸습니다. 성큼 다가오기 부끄러운 듯 새색시 볼처럼 수줍게 붉어진 매화 앞에는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꽃다운 아가씨들의 모습까지 봄의 생명력을 더해줍니다. 비 오고 춥고 그래서 사진을 많이 못 찍을까 봐 걱정했는데 마침 여기 오니까 꽃도 피어있고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궂은 날씨에도 등산객들은 묵묵히 산에 오릅니다. 겨울산도 슬슬 기지개를 켜려는 듯 나무 곳곳이 움트고 있습니다. 살얼음 속에 봄을 숨긴 계곡물의 소리도 하루가 다르게 경쾌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봄에 앞에 두고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지금 이렇게 애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산책하니까 기분도 좋고요. 휴일 동안 비가 오고 기온이 떨어진 전라북도 지역은 3일절까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경칩인 주말까지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라 봄 기온을 만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20대 총선의 도내 선거구가 예상했던 10곳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제 의결한 획정안에 따르면 도내 선거구는 10곳으로 예상대로 한석이 줄어 고창은 정읍과 부안은 김제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게 되고 완주가 지난 무주 장수와 합쳐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어서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2차 컷오프 심사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차 공천배제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2차 컷오프를 위한 정밀심사 대상이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2차 컷오프에서는 3선 이상이 절반, 초재선은 30%가 대상이어서 도내 의원들의 포함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도내에서만 한 해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내에서 교통사고로 9,356억 원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이는 당시 전라북도 전체 예산의 20%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특히 사망자 비용은 전년에 비해 준 반면 부상자 비용이 26%가량 크게 늘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학의 청소하청업체, 그리고 유선방송사의 선로보수하청업체,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이 한꺼번에 해고된 사례인데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교체할 경우 하청업체 직원 모두가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불었던 한국 GM 군산공장. 원청인 GM이 하청업체 10곳과 계약을 끊으면서 700여 명의 하청 직원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천막을 지키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해고자는 9명. 해고의 책임이 원청에 있다며 법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나 모든 지시를 원청 사측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는 한국 GM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정직 전환을 해라. 제조업 하청업체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청 직원들에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군의 청소처럼 하청업체가 정규직과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자 지위 인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어느 용역체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항상 그런 그 고용의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죠. 위스탁이나 하도급의 경우 근로자는 하청업체가 채용합니다. 원청과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청에게 계약상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청 직원들의 해고 문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도급체를 입찰을 통해서 변경한 경우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고용 승계 의무라든가 승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든가 강제로 고용하게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23만 4천여 명 중 해고에 취약한 간접고용 근로자는 절반가량. 하청업체 교체는 원청업체의 권한이지만 사실상 기업들이 근로자를 쉽게 쓰고 해고하는 또 통제하는 수단으로 간접고용을 늘리는 게 현실입니다. 제도를 악용해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유로 삼는 이와 같은 관행들이나 그런 행태를 제재하기 위한 법률적인 판단의 폭을 좀 넓히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게는 장기간 일을 해온 간접고용 근로자들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는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라북도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활용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고 예산 절감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해마다 신고 건수는 대여섯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성과금으로 절약된 경비의 최대 50%, 늘어난 수입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비효율적인 근무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 양성빈 의원은 소방본부가 현행 소방관의 근무 형태를 3조 2교대, 즉 주야교대 근무로 제한하고 있어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4교대, 122 해양구조대와 해양경비안전센터도 3교대 방식이어서 소방공무원의 3조 2교대 근무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내 건설 경기가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건설 수주 지수는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6.9% 올라 4분기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대비 170.8% 상승을 기록한 건축 부분이 부문들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으며 공공과 민간 발주가 늘어난 게 상승세의 요인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다른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 소식인데요. 새학기가 시작될 때면 어느새 쑥 자라난 아이들 몸에 교복이 작아져 있곤 합니다. 그렇다고 교복을 사기엔 부담이고 이럴 땐 중고 교복을 나누는 장터들이 제격일 것 같습니다. 광주문화방송 이미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아들을 둔 신명숙 씨. 부쩍 성장한 아들의 몸에 맞는 교복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교복 나눔 장터를 찾았습니다. 깨끗하고 품질 좋은 교복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비교하고 따져보는 손길이 바쁩니다. 다시 옷을 구입하기도 조금 경제적으로 좀 부담도 되고 해서 사이즈 맞는 옷 구입하려고 왔어요. 교복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 보니 닳거나 아이들 몸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새 교복을 구매하는 것이 학부모들에게는 부담입니다. 기존의 교복을 세탁해도 이를 대체할 여분의 옷이 필요합니다. 교복 장터를 찾는 학부모들이 매년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브라우스 같은 거는 한 개씩만 구입하고 이런 데 와가지고 깨끗한 거 있으면 같이 나눠 입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들의 수요가 늘자 각 지자체들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중고 교복 장터를 열어 필요한 사람들끼리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복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나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작년에는 한 107만 원, 올해는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 나올지. 그래도 참 보람 있어요. 힘은 들어도. 가정과 사회를 모두 만족시키는 선순환 속에 교복 나눔 장터는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당국이 독감 환자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최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유행 기준인 1000명당 11.3명을 초과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짐에 따라 학생들에게는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과 학교에는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위생과 관련한 사항은 개학 전에 마무리하고 인플루엔자 증상자에게 등교 자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과 평균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60.6%로 59.6%인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1인당 월 평균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18만 6천 원으로 전남과 강원, 충남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에 증설되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가 주민의 동의 없이 건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만 의원은 새만금 산단에 석탄을 쓰는 열병합 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추가 증설도 추진되고 있지만 환경성 검토는 물론 주민 공청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대기오염과 초미세먼지로 세계 각국이 감축에 나서고 있는데 석탄 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난 밤부터 눈과 비가 내렸는데요.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비나 눈은 내리지 않고 구름만 많습니다. 도로도 교통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모두 말라 있는데요. 기온은 영하 1도, 체감 온도는 영하 4도로 반짝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지적과 공갈을 평가하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박 대통령은 그날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며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자신이 주창한 창조경제를 자화자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 말은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자기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처럼 취임 후 3년 동안 그 자신의 지적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박한 편입니다. 자신은 늘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입에 달고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노인연금 축소에서부터 시작된 갖가지 대선 공약 뒤집기는 이제 더 이상 논란거리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 전북 지역의 경우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7대 사업 가운데 새만금 사업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제외한 지덕권 힐링개발 사업이나 동부 내륙권 연결 사업 등 나머지 사업들은 대체로 지지부진하거나 지역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재 고른 등용을 강조했었지만 무장관 3년이 말해주듯이 이 지역에 대한 무관심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변 사강의 대치로 인한 국제정세 경랑 속에서 내치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관심이 그닥 한가로운 편도 아니어서 전북에 대한 배려나 지원은 앞으로도 기대 난망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도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도내에서도 새누리당 소속이 한석 이상 당선돼 여야의 균형 잡힌 정치력이 복원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런 식이라면 한석도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책임을 지는 정치, 배려와 진심이 담긴 정치를 통해서 여야의 균형 잡힌 정치력이 복원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주간 포커스입니다. 완주군이 군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찾아가는 군민 자유발언대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김제시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 대학생에게 최대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이 군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군민자유발언대 나들이 완주를 운영합니다. 군민자유발언대는 봉동읍 무관마을을 시작으로 매달 2차례 이상 13개 읍면을 순회하는데 군민 누구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은 자유발언대 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IT 환경에 친숙하지 않는 소외 계층이나 교통이 불편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에게 찾아가 자유롭게 말하고 청취할 수 있도록 김제사랑 장학재단이 대학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금 지원 금액을 확대합니다. 장학재단은 2007년에 제정한 사랑 장학금 지급 규정 가운데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적 우수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최대 600만 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 인재 육성과 김제시에 대한 애양심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전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 31명을 SNS 시민 서포터즈로 위촉했습니다. 1년 동안 활동하게 될 SNS 서포터즈는 행사나 주요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물론 민원도 건의해 시민과의 소통 창구 기능도 하게 됩니다. 순창군이 지역만의 독특한 민박 활성화를 통해 돈 버는 농촌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순창군은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형 민박 2곳을 고추장 민속마을에 조성했고 앞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실시간 민박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가 매달 하루 정시 출퇴근 데이를 시행합니다. 전라북도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을 정시 출퇴근의 날로 지정해 공무원들이 정각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공무원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족과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업무의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군산 해경이 해안가의 기름 저장 시설 등의 안전을 점검합니다. 군산 해안경비 안전선은 오는 4월 말까지 2달 동안 도내 해안에 있는 기름이나 유해물질 저장 시설 27곳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해경은 지난해 시설물과 선박 등을 점검해 56건의 안전 위해 요소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위해 5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업인들의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에서 비롯된 농가의 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억 1천여만 원을 들여 농업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익산 지역 재해보험 가입자는 1,700여 농가로 대상 면적은 3,600여 헥타르에 이르렀는데 해마다 가입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군산시가 식중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보건소와 함께 평일 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근무반은 평소에도 예방 활동을 하고 식중독이 발생하면 관련 기관과 비상 연락해 조사반을 가동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을 현대미술시각에서 재조명하는 기획전시회가 3월 4일부터 24일간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군산 색을 입히다를 주제로 한 이준일 작가 초대전이 3월 2일부터 29일까지 군산 예깁미술관에 마련됩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오는 3일 개봉을 앞둔 영화 소년 파르티잔 무료 시사회를 갖습니다. 서신갤러리에 꽃피는 미술시장전이 오늘까지 열립니다. 김기용 조작가의 개인 전시회가 오늘까지 여명 카메라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비영리 단체인 청년들이 내일부터 나흘간 전주시 일대에서 총선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3일부터 7월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풍남문에서 진행합니다.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축제가 3월 5일 남원시 산내면 반선주차장에서 열립니다. 군산 산림조합은 오늘부터 4월 9일까지 미장동 공단대로 옆에서 나무시장을 운영합니다. 완주군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중국어 학교 등 다중지능개발 사업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다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7도가량 떨어지겠으며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와 먼바다 모두 최대 4,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